자, 얘들아, 오늘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칠판에 적은 제목처럼 우리 영국의 인도 침략과 식민 지배 정책, 거기에 맞선 인도인들이 영국에게 저항했던 그 모습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식민지 정책을 추진했던 많은 유럽의 강대국들 제국주의라고 하는 제국주의 정책에 대해서 했었거든. 그 제국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국이었고, 우리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기만 하고 거기서 끝냈었어. 오늘 이번 시간에는 영국이 어떻게 인도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해 나갔는지,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저항해 나갔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제목을 적어볼게. 자, 영국의 인도 침략, 그 다음에 식민 지배 정책. 자, 오늘 구체적인 주제, 영국의 인도 침략과 침략한 이후에 식민지로 삼은 이후에 어떻게 지배해 나갔는지 그 내용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 당시에 인도는 우리 전에 한번 했었어. 인도는 어떤 나라였더라?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에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했었던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였고, 혹시 기억날까? 이 당시에 와서 무굴 제국이 쇠퇴해 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무굴 제국이 반란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점차 쇠퇴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무굴 제국 혹시 기억나는 거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볼까? 혹시 이 황제 혹시 알까? 아크바르. 그 다음에 아우랑제부. 그렇지? 그 다음에 문타즈 마할, 사랑하는 문타즈 마할을 위해서 만든 그 사원, 건축 이름이 뭐였더라? 그렇지, 타지 마할.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뭐라 그랬니? 웃긴 소리로, 농담으로 썸 타지 마, 앱 타지 마, 킥보드 타지 마, 타지 마 이렇게 얘기했었고, 자,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더라? 또 재미있게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지? 시크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 시크교, 이런 얘기도 좀 했었다. 우리 지난번 시험 범위에 무굴 제국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고,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황제와 그 나라의 문화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거든. 그 무굴 제국이 이 당시에 와서는, 즉 영국이 본격적으로 인도 쪽으로 손을 뻗치는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그때에 때마침 하필이면 왜 무굴 제국이 내부적인 반란에 휩싸이면서 상당히 쇠퇴해 가던 그런 상황이었다. 한 나라가 쇠퇴해 간다면 다른 나라 입장에서, 밖에서 보고 있는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겠지. 누구에게 기회가 온 거야? 영국이야.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많은 제국주의 국가, 즉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많은 제국주의 국가들한테는 그 거대한 인도의 땅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이러한 틈을 이용해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영국과, 그 다음에 영국에게 질 수 없어 누구? 프랑스.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로 진출해 간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도로 진출해 오는데, 그런데 이 두 나라의 목적은 뭐야? 어떻게든지 인도를 식민지로 삼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야.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 두 나라가 부딪힐 수밖에 없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인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두 나라의 상황 속에서 두 나라가 결국에는 맞붙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건 이름이 플라시 전투라고 불러. 연도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1757년도에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그 사건의 이름 플라시 전투라고 한다. 누가 이겼을까?
그렇다면 제목이 영국인 거 보면 누가 이겼을까? 당연히 영국이 이겼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 영국이 이 전투의 결과 승리할 수 있었고, 그 승리의 결과 영국이 인도의 그 당시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벵골 지역이라 그래. 어렵다. 벵골, 인도 동부에, 얘들아, 인도 동쪽 지역에 벵골 지역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무슨 얘기일까? 영국과 프랑스가 인도 땅의 벵골 지역을 둘러싸고 서로 치열하게 싸웠다는 얘기야. 거기서 영국이 승리했으니까 프랑스를 떨궈내고 자신들만이 인도의 벵골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벵골 지역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공간에다가 인도 땅이 보통 이렇게 거꾸로 세모 모양이잖아. 인도 동쪽이니까 이쪽이겠지. 동그라미 이쪽, 빗끝인 지역. 여기에 얘들아 어떤 바다가 있냐면 벵골만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그래서 요 이름을 따서 인도 동쪽의 요 지역을 빗끝인 이 지역을 벵골 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 지역을 영국이 차지하고 점차 인도 내륙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차츰 시간이 되면서 영국이 인도의 전체 모든 지역을 이제 완전히 점령해 가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알겠죠? 자,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영국과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인도로 진출하는 과정 속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플라시 전투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고, 영국이 승리해서 지도에서 그린 것처럼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차지한 영국, 그 이후에 인도 전 지역을 뻗치면서 인도를 차지하게 되었던 영국.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인도 전 지역을 이렇게 차지했어. 그러면 두 번째, 식민 지배 정책. 이제 차지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지배하는 정책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다음 제목은 선생님이 이렇게 달게, 세 번째, 영국의 식민 지배 정책. 영국의 식민 지배 정책.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목을 좀 이렇게 다룰게. 자, 인도의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타격을 주었던 정책이 있었는데, 바로 경제적인 면에서의 경제 수탈 정책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경제 수탈 정책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영국은 인도를 장악한 이후에 바로 아편을 재배했습니다. 우리 아편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어. 마약의 종류 중에 하나였고,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영국이 중국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 이름이 아편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편 전쟁이라는 거 한 번씩은 들어봤었을 거야. 그럼 그 아편을 어디서 재배했어? 인도를 식민지로 삼은 그 땅에서 그 아편을 재배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국이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 수출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수출했으니까 뭐가 생겨? 돈을 버는 거야. 아편을 팔아서 돈을 벌어. 그 당시에는 돈이 뭐였냐면 바로 은이야. 은이라고 하는 화폐,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돈 거래되는 돈이 뭐였냐면, 사용되었던 게 뭐였냐면 바로 은이야. 은이 화폐로 사용되었어. 그러니까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에 대량으로 수출해서 그걸 통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얘들아, 면화를 재배했어. 면화 재배. 그죠? 면화 재배를 통해 가지고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값싼 원료 공급이 필요해. 우리 제국주의 정책할 때 뭐가 있었냐면 원료 공급지. 그 다음에 그 원료를 가지고 뭐 하냐면 상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 인도라는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나오는 인도의 값싼 원료 면화를 활용한 상품, 무엇을 만들었냐면
바로 면직물이야. 면직물. 그래서 면직물을 만드는 면직물 공업을 발달시켜 가지고 요걸 통해 가지고 또 판매 시장에 내다 팔아서 또 돈을 버는. 더군다나 이 공업을 발달시킬 때 어떤 것이 있었을까? 값싼 원료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인도 식민지의 노동력까지 활용하면서 너무나 싸게 물건을 만들고 그걸 또 파니까 대량으로 팔게 되니까 돈도 벌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편을 재배하고 면화를 인도 땅에서 재배해가지고 결국에는 중국에 수출하고 면직물 공업을 발달시키는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누구한테 좋은 거야? 영국에게 좋은 거야. 반면에 뭐야? 인도 입장에서는 인도의 풍부한 원료와 그 다음에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이 인도 사람들의 원료와 인도 사람들의 노동력이 뺏기는 거야. 그걸 우리가 한자로 수탈당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인도의 경제를 수탈하는 정책 그리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알겠죠? 영국의 화폐 공업을 발달시키고 아편 재배 수출을 통해서 은을 확보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와 같은 인도의 경제 수탈 정책을 통한 식민지 지배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영국. 알겠죠? 자, 첫 번째 식민 지배 정책의 첫 번째 경제 수탈 정책. 다음 두 번째 여기다 선생님 적을게요.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구나. 자, 두 번째 또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갔냐면 바로 종교 정책이야. 종교적인 정책인데 주로 종교적인 정책은 탄압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해 나갔어. 자, 영국은 유럽이니까 주로 어떤 종교지 얘들아? 크리스트교.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는 전통적으로 어떤 종교였지? 특히 무굴 제국에서는 시크교가 어떤 특징이었더라?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절충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인도는 대부분 힌두교와 이슬람교. 알겠죠? 그리고 영국은 유럽이니까 크리스트교. 종교의 성격이 전혀 다르네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쉽게 건들면 안 되잖아. 얘들아 다 알죠? 종교라고 하는 거는 쉽게 건들 수 없어. 근데 그 종교 정책이 주로 탄압적인 모습으로 띄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여기다 선생님 이렇게 적을게요. 자, 힌두교랑 인도는 전통적으로 힌두교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슬람교잖아. 근데 이 두 종교 자체도 달라. 그러니까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대립을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이 성격의 차이로 인해서 대립을 조장하고 서로 싸우게끔 만든다 이 말이야. 힌두교, 이슬람교 서로 다르잖아. 그렇죠? 믿는 신도 다르고 무엇을 신성하게 여기고 무엇을 부정하게 여기고 성격이 다른 이 두 개의 종교가 대립할 수 있게끔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 조장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 영국이니까 어떤 종교?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로 많은 인도 사람들이 뭐 하게끔 개종을 강요하는 이와 같은 종교 정책, 탄압 정책을 추진해 나갔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있었던 힌두교, 이슬람교의 대립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인 크리스트교를 강제로 믿게끔 만드는 이와 같은 종교 정책을 추진해 나갔던 영국 식민 지배 정책. 자, 인도를 차지한 영국이 인도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수탈을 위해서 아편 재배, 면화 재배를 통한 인도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인도 경제가 힘드니까 인도 사람들이 힘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국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겠죠. 자, 불만이 쌓여갑니다. 불만이 쌓여가는 가운데 종교적으로 봤을 때도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대립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종교로 개종을 강요하는 이와 같은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종교 정책 때문에 인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면까지 건드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폭발해 가는 거죠. 폭발. 자, 그래서 드디어 이와 같은 영국의 식민 지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 인도 사람들이 대규모로 저항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자, 몇 번 할 차례지? 자, 두 번째네요. 그렇죠? 큰 2번. 자, 영국의 식민 지배 정책에 대한 자, 쭉 적을게. 방금까지 우리 식민 지배 정책 얘기했었고 거기에 대한 인도인의 저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식민 지배 정책에 대한 인도인의 저항. 그 저항이 뭐냐면 자, 장수 돌침대 우리 하나 사자 오늘. 자, 바로 네모로 또 이렇게 묶어서 적어보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뭐냐면 세포이의 항쟁이라고 한다. 세포이의 항쟁. 연도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1857년도에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일어난 영국의 식민지배 정책에 대한 인도 사람들의 저항이었습니다. 세포이의 항쟁. 항쟁이란 말은 우리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근데 세포이란 말이 좀 낯설다. 그렇지? 그럼 세포이를 한번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볼까? 자, 차례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세포이란 우리 영국 하면 생각나는 그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회사 이름 동인도 회사. 영국 동인도 회사가 있었고 이 동인도 회사에 취업해서 일자리를 얻은 고용된 인도 사람들로 구성된 군사 용병을 알겠죠? 인도인 용병을 무엇이라고 불렀다? 세포이라고 불렀다. 자, 다시 한번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 고용되었던 인도 사람들의 용병. 용병은 무슨 뜻이지? 군인이죠. 그렇죠? 인도인 용병을 세포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 세포이들이 중심이 돼서 항쟁했다. 그래서 세포이의 항쟁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포이 항쟁이 일어났느냐? 그걸 한번 살펴볼까? 두 번째, 세포이 항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자. 첫 번째,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 앞에서 했던 거 정리하면 돼. 영국의 경제 수탈과 그렇죠? 그 다음에 강압적인 무슨 정책? 종교를 건드렸죠? 종교 정책. 이와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불만도 쌓여가고 폭발해가면서 드디어 터지고 말았다. 알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인도인 용병이니까 군인들이야. 군인들은 뭐를 사용해? 총을 사용해. 빠방 총. 총을 쏘려면 뭐가 필요해? 탄약이 필요해. 즉 총알이 필요해. 총알을 지급해줬어. 총알을 줬단 말이야. 근데 총알을 지급받은 내가 받은 총알에 소문이 돌기 시작해. 급격히. 어떤 소문이 돌아? 그 총알에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 혹은 소의 기름, 동물 돼지, 꿀꿀꿀꿀 돼지 기름과 음매하는 소 기름, 그 기름이 발려져 있다는 그 소문이 급격히 퍼지게 돼. 기름 발라져 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돼지 기름과 이슬람교 돼지 기름과 소 기름, 힌두교 돼지고기 안 먹죠, 이슬람교. 왜 안 먹지? 너무나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부정하게 여기는 그 동물인 돼지의 기름이 칠해져 있다. 내가 받은 총알에. 그 다음에 힌두교에서 너무나 신성하게 숭배하는 소의 기름이 내가 받은 총알에 묻혀져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종교적인 거를 건드려 버렸네요.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불만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드디어
종교적인 거를 건드리고 말았네. 돼지 기름이 칠해져 있고 소 기름이 칠해져 있다는 소문이 급격히 퍼지면서 이 수많은 세포이들의 엄청난 불만, 드디어 폭발. 그리고 세포이드는 더군다나 뭘 가지고 있어?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일어나게 된 사건이 바로 세포의 항쟁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이 세포의 항쟁은 요렇게 선생님 적어볼게요. 전개. 그래서 요렇게 세포의 항쟁으로 시작된 이와 같은 것들은 그동안에 억눌러져 있었던 많은 인도 사람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그렇죠, 영국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는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발전해 나갔지만 결과적으로 얘들아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그 다음에 내부 분열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 세포의 항쟁은 실패, 즉 영국의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진압당하면서 이 세포의 항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자, 비록 실패는 끝났지만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 얘들아.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한번 뒤었어. 야, 인도 이놈들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 꿈틀거린다. 그렇죠. 지렁이 그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야? 이 인도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냥 밟으면 찍 하고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인도 사람들이 그렇지 않네. 알겠죠? 이와 같은 대규모 민족운동을 전개한 인도 사람들에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밟으면 그냥 끝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영국이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자, 그래서 결과 혹은 영향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색을 적을게. 안 되겠어. 이 세포이들 자체가 없어야 돼. 그럼 세포이들 자체가 없어지면 뭐가 없어야 돼? 동인도 회사가 없어야 돼. 즉, 결과 영향. 자,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더 이상 두지 않고 해체시켜버립니다. 자, 동인도 회사를 해체시켜버리면 세포이도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동인도 회사를 해체시켜버리고 아예 멸망시킵니다. 무굴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 자, 인도의 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멸망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인도 땅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자, 영국이 다스리는 영국령. 영국이 다스린다. 그 말이야. 알겠죠? 영국령. 그 나라 이름은 인도 제국이라고 한다. 영국령 인도 제국을 수립한다. 영국령 인도 제국의 수립.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니? 가로 열고 마지막. 이 인도 제국의 왕은 지금 누구야? 영국의 국왕이, 영국의 왕이 인도 제국의 황제를 뭐한다? 겸한다. 어떻게 되는 거지? 영국 왕이 인도 제국의 황제를 겸한대. 겸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한다는 얘기야. 같이 한다. 영국 왕이면서 인도 제국의 황제인 거야.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해미가 영국 왕이면서 인도 제국의 황제를 겸하는 거야.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해미는 영국 왕이고 그 다음에 인도 제국의 황제야. 그 당시에 영국 왕이 누구였는지 알아? 빅토리아 여왕이야. 혹시 들어봤나? 유명하기도 하지. 이 당시에 빅토리아 시대야. 빅토리아 여왕 시대. 그러니까 영국의 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의 황제이면서 두 가지를 다 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을 수립해서 인도를 완전히 이제 마지막 이걸 통해서 인도를 어떻게 한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냥 직접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정책으로 가게 된다. 그 전에는 얘들아 여기 적었던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가지고 직접 말고 간접적으로 지배했거든. 직접 말고 간접으로 지배했거든.
알겠죠? 근데 이때는 무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인도 제국을 수립하면서 직접 지배 정책으로 가게 되는 거야. 화면에 안 나오나? 그러면 여긴 나오나? 황제? 근데 직접 지배. 자, 황제를 겸하면서 마지막 요거 안 적었네. 그렇지? 마지막 결론 5번하고 이렇게 적을게 얘들아. 그래서 인도를 그 전에는 간접 지배하던 거에서 인도를 어떻게 했다? 직접 지배하는 정책으로 바뀌게 되었다. 알겠죠? 무굴 제국을 멸망시키고 영국령 인도 제국을 수립하면서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 지배 방식에서 직접 지배 방식으로 바뀌었던 영국의 식민 지배 정책. 알겠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의 저항인 세포의 항쟁은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해. 하지만 세포의 항쟁은 비록 실패로 끝나고 이와 같이 영국이 직접 지배로 넘어가긴 했지만 인도 사람들의 저항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 끝나지 않은 인도 사람들의 저항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 영국의 인도 침략 그 내용이랑 식민 지배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탈해 나갔는지 경제적인 수탈,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정책, 거기에 반발한 인도 사람들의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저항했던 세포의 군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한번 살펴보자 우리.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